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재를 너무 점검 안 해드리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한번 다음 주에는 한번 교재를 한번 가져오시면은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교재 받으셨을 건데 뭐 교재 그냥 구경도 안 해보시면은 상당히 좀 힘드실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교재를 점검해 보시면은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많이 지나가니까 한번 앞쪽에 이렇게 프린트물 한번 보시면서 이제 1시간 정도 끝나면은 5번하고 6번 정도, 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교재에서 이제, 요약집에서, 21페이지 중개업에서 이제, 등록은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집 21페이지에 중개업. 먼저 첫 번째 개설 등록 보실까요? 등록은 어디다가 신청하고, 그다음 이제 서류가 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등록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법인에서 등록 기준은 어떤 건가? 자본금 갖춰라. 아니면 또 14조만 해라. 그런 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1페이지에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록이란 이런 부분들은 시험 문제감으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공부에다가 기록한다. 그게 바로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 1번. 그래도 지금은 이제 아예 시험 문제감으로 치지는 않지만요. 중개사무소는 어디다가, 주소지 또는 합격지역 관련 인하계입니다. 관련 전혀 없습니다. 먼저 두 번째 앞쪽에 나오죠. 사무소는 두려는. 우리 예전에 시험 문제가 주소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교재에도 비슷하게 한번 써봤을 겁니다. 먼저 두 번째 앞쪽에 두려는 마음대로죠. 세종시에 살아도 대전에, 그리고 서울에, 인천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두려는 앞에다가 주소지 X. 주소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주소지 관할,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21페이지에 딱 중간 앞쪽에 가로 1번에 두 번째 앞쪽에 있습니다. 두려는 곳.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사무소는 얼마든지 알아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역은 뭔지 안 삼을게. 고스란합니다. 그 다음 이제 누구한테 시장, 이 정도 아예 안 낼 정도겠죠. 누구한테 등록 신청하겠냐? 시도지사 아니고 국장은 더 아니고 그입니다.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그리고 그 가로 아래 보실까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그냥 가로는 빼버릴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말고, 국장 말고,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 옆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도 편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 신청한다. 하여튼 어디다가 누구한테 등록 신청하냐. 예전에는 그것도 시험 문제가 많이 삼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가로 2번에 이제 등록의 성격은 뭐냐. 이 정도도 아직은 시험 문제감으로 치지 않을 정도니까요. 간단하게. 그리고 무등록은 이제 3학년 3반에서 무거운 형벌 할 때도 이제 볼 겁니다. 요건 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무등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 있습니다. 자격증 있어도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했을 때 이 법상 최고형입니다. 얼마입니까? 3년. 저것도 이제 작년부터 2천만 원이었다가 3천으로 또 올렸습니다. 몇 학년? 3학년 3반입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니은번도 가끔씩은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었고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했을 때 그 계약, 거래 안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래 계약은 무효냐, 유효냐입니다. 중개 보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효다, 무효다, 유효. 거래 안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계약을 원상으로 돌려놓으면 아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거래 계약은 유효.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유효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효 X계입니다. 그런데 중개 보수 청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중개 보수는 또 무효입니다. 보수는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보수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달라가면 정말 손바닥 확 때려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중개보수 청구 안 돼.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등록으로 이제 무슨 특허처럼
권리를 막 새로 부여받는 거 아닙니다. 저 정도는 아예 안 낼 정도입니다. 그래도 기업번이나 니은번 정도는 시험문제가 하면서 많이 언급했으니까요. 그 정도는 꼭 점검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꼭 어떤 시험에서나 한번 가보면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있는 2번, 3번. 자, 이건 정말 아예 시험 문제감으로 안 나올 정도. 자, 먼저 등록은, 그러니까 등록증 빌려주지 말라는 소리가, 자격증 빌려주지 말라는 소리가 일신, 전속성. 어떤 사람의 신체에 전적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빌려줄 수 있다, 없다? 빌려줄 수 없다. 양도되어 1학년 일반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기업번에 나오죠. 다른 사람한테 양도 그리고 대여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하게 되면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에 이 사람을 신고하면은 포상금을 50만 원 지급합니다. 나중에서도 포상금 할 때도 거기서 나올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자, 우리 등록은 시군구청에서 안 받아줄 거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기준만 갖추면 무조건 시장님, 군수, 구청장은 받아줍니다. 뭐 허가처럼 안 받아줄 거야. 허가는 재량이 있다고 합니다. 안 받아줘. 자, 요건 다 충족했는데도 뭐가 안 된다고 아예 안 받아줘. 근데 등록은 받아줘. 등록은 받아주게 됩니다. 근데 신고처럼 서류만 그냥 무조건 집어던지면 받아줘 그러진 않습니다. 요건에는 정확하게 적합해야 됩니다. 사무소 얻었니? 교육은 받았니? 그리고 결결사유 있나 없냐 이런 것들 모두 조목조목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바로 결결사유 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 볼 거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자세히 볼 건 없겠네요. 자, 2번, 3번은 의외로 자세히 안 봐도 되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자,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외국인도 되냐, 안 되냐입니다. 외국인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고, 합격에 대한 소식이 안 들려서 그렇지 합격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된다라고 해서 정말 아주 우리도 시험 문제, 그죠? 문제 다 읽기도 어려울 겁니다. 아마 저거 읽어보라고 해도 시간 안에 다 읽지도 못할 겁니다. 문제도 못 풀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 합격에서도 외국인은 합격했다. 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 엄두도 못 낼 겁니다. 그리고 가로 저거 이제 별표해 놓은 거, 요거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왜 틀렸을까요? 등록 신청할 수 소속이 있다. 그죠? 안 돼요. 그죠? 이중 소속. 갑 사무소에 소속돼 있는데 자기 사무소 내네요. 이거 이중 소속입니다. 그냥 공인중개사로 등록 신청을 해야지. 그러니까 쓱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소속이 갑 사무소에 소속돼 있는데 자기 사무소를 따로 차리냐고 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인중개사로 등록 신청이 된다라고 해야지 소속은 정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학년 1반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고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옆집에 소속돼 있다가 그러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돼야 됩니다. 나왔다 신고가 되고 그리고 등록 신청해야지. 나중에 그 상태로 그대로 소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등록 신청하면 등록증 빼앗긴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크게 위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니까요. 소속으로는 등록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못하면 좀 막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마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배울 때 그거 안 배웠냐 그럴 겁니다. 자, 그 정도 이제 가로 네 번째가 이제 등록 신청. 뭐 그냥 가로 1번에 그냥 신청서. 정말 신청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긴 요식행위입니다. 국가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하고의 요식관계. 요식행위니까요. 등록신청서 반드시 내야 되고요. 그 누구도 여기서는 아예 예외가 없습니다. 다 내라.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에 이런 질문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너무 당연한 소리죠. 정지를 먹었는데 중개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겠냐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저 업무정지를 없애려고 폐업을 할 겁니다. 폐업을 하고 등록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 가면 아주 쉽게 등록신청할 수 있다. 그거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뭐 잔머리 굴리고 악용하겠네. 근데 휴업은 제재가 아닙니다. 잠시 쉬려고 했다가. 근데 의미 없습니다. 다시 등록신청하면 괜히 뭐 면허세 이런 걸로 해서 돈만 깨집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휴업기간 중에는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폐업을 하고 입니다. 뭐 여기 이제 휴업은 등록이 있으니까요 이중 등록으로 안 되겠지만
만약에 휴업기간 중에 폐업을 하고 거기 앞에 폐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 신청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그죠? 그건 된다. 여기는 제재가 없는 거니까요. 쓸데없는 짓이지만 하여튼 이론적으로 가능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능하지만 업무정지는 안 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도 약간 중요한 지문이고요. 여기서 이제 개업 공인주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한다. 우리 종별을 달리한다는 소리가 공인중개사가 법인 되는 거, 회사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 사업자가 법인 되는 거, 회사 차려라.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3분의 1 공인중개사 맞추고, 자, 그런 거를 종별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소리도 뭔 소린가 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온 질문입니다. 종류를 달리하면은 등록증 재교부라고 써질 겁니다. 아닙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등록신청.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등록신청을 해야지. 등록증 교부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칙만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공인중개사 하니까 가능합니다. 저기 첫 번째 끝에 있네요. 등록신청. 그래서 여기다가 등록증 재교부 X. 등록증 재교부는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안에 이제 거기 등록한 자로 보는 자, 요걸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주사가, 아마 우리 교재는 부칙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저렇게는 이제 오히려 잘 안 씁니다. 자, 등록한 것으로 보기는 하는데 그냥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주사가 그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이라고 씁니다.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 그리고 공인중개사로, 이제 여기서 법인으로 가면 새로운 등록 신청계입니다. 공인중개사로 가면은 그때는 이제 등록증 재교부만 신청해주면 된다. 여긴 등록 신청 안 해도 된다. 어차피 그냥 개인으로 가는 거니까 그때는 좀 봐줄게 라고 해서 거기는 봐줍니다. 하다 뭐 세 번째 가로보다는 그냥 종류가 달라지면 새로운 등록 신청한다. 거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요. 거기는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가로 세 번째 외국인도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뭐 1번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안 돼. 대신에 휴업 기간 중에는 폐업을 해도 다시 등록 신청은 언제든지 된다. 그입니다. 그리고 종류 바꾸려면 새로운 등록 신청. 저기 등록 신청은 꼭 밑줄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칙은 등록증 재교부로 가능해.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23페이지 이제 요건 중요합니다. 등록 신청. 그 다음 이제 옆에 분사무소 신고는 무조건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좀 이따 이제 간단하게 더 볼 겁니다. 먼저 우리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있다, 없다? 없다. 아직은 자, 등록 이제 통지가 오고 나서 그 후에, 그리고 중개업 보증 설정하고 이제 업무를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다 이제 공탁은 1억이나 맡겨놓거나 아니면 또 우리 협회에다가 가입할 때는 뭐 19만 8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내면은 1억이 설정된 걸로 봅니다. 자, 먼저 등록 신청할 때는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고요. 등록 신청하고 교육 받았냐, 사고 치니까 교육 받았냐, 저 소리 하고요. 아마 우리도 저 실무 교육을 연수 교육 아니면 직무 교육, 작년도 시험 문제는 책임자에다가 직무 교육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요, 실무 교육, 실제 업무 할 거잖아. 중개업 생장 안 해봤잖아. 사고 치니까 교육 받고 와라. 제일 빡센 교육 4일 동안. 바로 이제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것도 교육도 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작년도부터 바뀌었는데 요즘은 안 나왔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로 꼭 눈여보시까. 우리 밑줄 그어놨습니다. 실무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 같은 기관이 또는 단체가, 대학도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실무 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 그러면 세종시장님 보세요라고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마 전산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시장님이 저것이 실무교육 받았구나라고 확인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필요한 조치를 하면은 그때는 낸다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 그죠, 내는데 제외한다는 소리가 안 내.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럼 X다. 아니면 그죠, 거기는 틀렸다. 제출 안 합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을 때는 거기 제외. 그 제외라는 게 제출해라. 사본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편해지다 보니까 먼저 저거 안 내도 괜찮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좀 이따가 이제 인장 등록도 가능해, 고용 신고도 가능해. 아마 거기도 올해도 작년도에 살짝 언급했지만 올해도 또 나올 겁니다. 저기 마지막에 갖고 보증 설정.
거기도 안 내도 돼. 딱 4개입니다. 요번에는 꼭 써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지금 사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반명한판 3, 4cm 가지고 가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저기 쓰레기통 들어갑니다. 자, 먼저 디귿번. 사진이 달라졌습니다. 작년도에는 안 틀리고 나왔습니다. 아마 올해 시험장 가보니까 반명한판 사진. 이제 X. 작년부터 달라졌습니다. 사진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권용. 하여튼 무슨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여권용 사진을 이제 찍어야 됩니다. 사진관에서 엄청 부러워하겠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 여권용 사진 옆에다가 반명한판 사진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장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달라졌으니까 요거는 또 시험 문제 낼 거다. 작년도 이제 안 틀리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틀리게 나올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감에서 요 사무소 확보 소리가 정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왜? 사무소도 못 얻니? 요 사무소가 문제가 되면 등록 신청 안 받아줘. 정말 안 받아줍니다. 자, 먼저 자 1번일까요?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물. 그리고 이제 가로 안에 보실까요? 준공검사 받았으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지 않아도 되냐 안 되냐,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입니다. 사무소 제대로 못 오면 아예 받아주질 않습니다. 준공검사 하나만 쓸 수도 있습니다. 준공인가 공법 배우잖아요. 사용승인 그리고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 넣었어 보실까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직 않았다는 겁니다. 왜? 건물이 너무 신축 건물이라서 그럽니다. 근데 원래는 기재되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재되기 전에 건물을 뭐한다? 포함한다 아니면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럼 된다 안 된다? 된다. 요 소리가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서류로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 그입니다. 자, 이미 승인 났고요. 건물 쓰라고 승인 났습니다. 그럼 조만간에 기재될 거예요. 당장 기재 안 됐다고 안 돼.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입니다. 우리가 좀 편리 좀 봐줄 수 있잖아요. 뭐 확실하구만. 그러면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된다더라 그러면 시험 문제 X. 자, 그런 문제도 정말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주의할까요? 그리고 또 사무소를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건물 사라. 그런 건 아닙니다. 소유. 아마 내 건물 갖고 등록 신청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소유 그리고 전세, 아마 전세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가나 이런 것들은 전세 자체를 안 주고요. 월세, 운영이자도 내야 되니까 월세 받아서 대출자 보통 갚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임대차, 저가 한 95%는 다 넘어갈 겁니다. 임대차로, 우리도 거의 임대차로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사용대차가 문제가 됩니다. 사용대차는 친구가 이제 중개사무소처럼 이렇게 사무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그냥 근린생활시설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애들 말 뭐 빌 붙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이제 끼어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대차도 된다 안 된다? 사용대차는 월세를 안 낸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무상으로 친구 사무소에 붙어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냥 근린생활시설만 맞추면 월세를 내거나 안 내거나 된다 안 된다? 된다. 사무소 아주 심하게 아주 넓게 봐준다는 겁니다. 사용대차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내 명의도 필요 없습니다. 아들 명의, 딸 명의 다 괜찮습니다. 뭐 사용대차면 친구 명의입니다. 괜찮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권만 확보를 하면 되고요. 소유권 말고 그리고 사용권만 그 무상으로도 괜찮아. 정말 괜찮습니다. 자, 그런 사무소를 확보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가설 건축물 대장, 여기도 원래 있는데 하여튼 가설 건축물 대장 그것만 안 된다. 컨테이너 하우스 막 이런 거니까 조립식이니까 그런 거는 절대 안 돼. 우리 오다 가다 사무소 보면 무조건 거의 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우리 학원에 쭉 나가도 저기 앞쪽에 보면 그냥 중개사무소 쫙 깔려 있습니다. 다 저거 근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업무시설까지도 괜찮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뭐 가설 건축물 이런 데는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만 보실까요? 왜 늦어지냐? 그겁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되지 않냐? 여기는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는 그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좀 지연되네요. 이제 여기죠. 지연. 좀 늦어진다고 합니다. 저기 사용검사하고 약간 비슷해. 늦어지는 사유를 적어내면 거기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되죠. 하여튼 가설 건축물 대장 그것만 빼놓고는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합니다. 그리고 자, 그 외국인 박스에서는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하여튼 외국인은 결격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뭐 해야 된다? 스스로 내야 됩니다. 그럼 내국인은요? 내국인은 안 내. 여기 구분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내국인도 결격 사유 없음을 입증을 해라.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인만. 왜요? 외국인은 호적을 떠들어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입증해라. 결격 사유 없다고. 본인은 마시가지 않았다고. 교도소 갔다 온 적 없다고. 이런 것들을 입증을 누구는 외국인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뭐 영어로 써졌네요. 아포스티오 이런 것들은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바로 그 나라가 결격 사유 없다고 입증을 해주는 서류가 그 아포스티오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문제없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법인 쪽에 내려볼까요? 우리 법인도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요거 꼭 눈여겨보시고요. 안 내. 저기 박스에 있었던 거 사진 내라. 사무소 확보 서류 내라. 건축물 대장 안 냅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리고 왜 저렇게 7일 정도나 걸린대요? 심사 들어가니까. 거기다 심사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격사유 있는지 없는지, 교육 받았는지, 사무소 맞는지 확인하려면 일주일 정도 걸려. 저 7일도 자주 나옵니다. 며칠 걸려 이게? 일주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분사무소 보실까요? 이제 분사무소는 더 중요해. 오히려. 분사무소는 이제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올 건데 낼 거 없으니까 서류가 뭐니? 요건 정말 아주 꼭 내봅니다. 먼저 신고서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여긴 또 등록이라고도 안 합니다. 뭐? 신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분사무소에다가 등록증 그러면 X라는 겁니다. 분사무소 뭐라고요? 신고필증. 신고필증이랍니다. 신고하니까. 그러니까 용어를 달리 씁니다. 용어. 자, 신고고요. 그 다음에 책임자 보고 소속 그러면 안 됩니다. 책임자 보고 교육받았냐. 여긴 또 대표자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요? 책임자. 저는 분사무소는 항상 책임자라고 아주 주구장창 많이 나옵니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내라. 그 다음에 요 디귿번호 꼭 밑줄로 해놓으셔야 되고요. 보증 설정. 아까 등록 신청 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요건 정말 우리 시험 문제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 어디다가 설치하니 하고 보증 설정 하니 안 하니 이게 출제 1, 2순위입니다. 올해도 한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보증 설정 한다 안 한다? 한다. 또 분사무소는 또 한다는 겁니다. 아까 등록 신청 때는 안 하더니 여기는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분사무소 때 분사무소 신고할 때 보증 설정 안 한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등록 신청 때만 안 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번에 분사무소도 사무소 얻었냐. 사무소 확보서류 하다 자격증 안 낸다. 건축물 대장 안 낸다.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안 낸다. 라고만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매수 신청은 이제 비교, 그러니까 매수 신청에서는 여기 비교는 잘 안 내긴 하는데 뭐 매수 신청 대리도 거의 유사하니까 그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분사무소도 얼마 걸린다? 7일. 여기도 이제 심사들은가 며칠 걸린다, 7일 걸린다 라고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으로 이제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정말 안 낸다. 근데 분사무소는 낸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원증명서 무슨 인감증명서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할 거요 라고 결격사유 심사 들어갈 때 신원증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은 국가가 우리가 서류 내려가면 위조해서 내니까 아주 의심은 많아갖고 건축물 대장 내지 말아라, 자격증 내지 말아라, 신호는 우리가 조사할 거다. 막 번적지 되라고 해가지고 번적지 다 줘야 합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가 이제 자격증 안 낸다 여기 나왔네요. 자격증. 그러니까 문장으로 아주 자세히는 안 나올 건데 자격증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자 먼저 첫 번째 줄로 보시기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 자격증 꼭 밑줄에 넣으시고요. 자 위에다가 제출 X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실까요? 자격증을 발급했던 시도지사한테 그리고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 우리 법인 같으면 대표자가 될 거고 그리고 임원이나 사원도 모두 조사합니다. 뭐 여긴 조사 안 한다가 아니라 다 조사한다. 이제 세 번째 줄로 와도 되고요.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을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주셨냐고 누가 요청한다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주셨습니까? 라고 여기를 요청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지금 전자정보법 거기 앞에서 하나 끊어놓을 거고요. 근데 다른 문장입니다. 자격증도 자격 확인을 요청할 거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들이 아예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 건축물 대장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내라고 할까요? 그죠? 전산에 떠 있으니까 확인해 볼 거예요. 근생이 맞는지. 그게입니다.
여기 뭐 법은 안 바꾸니까 전자정보법으로, 자, 전자정보법으로 이제 거기 아래 보시면 공동정보 이용을 통해서 전산을 다 뜬다 그입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그렇고, 여기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거기도 밑줄을 가요. 안 낸다고. 요거 자꾸 낸다 그렇게 시험 문제 냅니다. 안 내. 그리고 그 아래 이제 건축물 대장도 낸다 안 낸다. 딱 3개 안 내는 거 나왔습니다. 자격증. 그 다음 4번째 줄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그 아래입니다. 건축물 대장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라고 요거 안 내는 것들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 안 내? 이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바꾸니까 크게 어렵지가 않지만요. 자격증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건축물 대장 낸다 안 낸다 라고 주의를 꼭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수수료가 약간 중요하다는 게 지금 홀수회 25, 27 그리고 올해가 이제 29회인데 지금 요 홀수회는 항상 수수료 문제가 항상 나왔습니다. 그것도 꼭 박스가 이제 다음 중에서 수수료 내는 거 찾아보세요 라고 딱 4개 정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긴 한 문제 가면 올해는 아마 될 것 같으니까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수수료 내는 경우 몇 개다? 바로 6개. 여기는 별표 한 2개 정도는 꼭 해놓으시가요. 5번의 수수료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올해 정도 내면 나올 것 같아 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시험에 응시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요 1번은 그냥 공인중개사 우리 자격시험 응시라고도 표현할 겁니다. 응시 수수료 정말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 교부입니다. 교부는 없습니다. 뭐 재교부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처음에는 추가 선물,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고 공짜로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아주 선심 쓴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격증 받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칠칠맞게 잃어버리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사진을 바꾸거나 그러면 돈 내 그럽니다. 그때는 아주 알면 싹 바꿉니다. 돈 내라 그 소리 합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은 처음인데 등록증 교부 그래도 괜찮습니다. 등록신청 처음인데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여기 개업은 안 봐줍니다. 그리고 등록증 재교부 있다 없다? 하여튼 자격증 재교부 그리고 등록증 재교부 신고필증 재교부는 절대 예외가 없어. 정말 없고요. 그 다음에 5번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처음인데 아까 자격증처럼 처음인데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5번은 신고필증 교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여튼 여기 교부가 될건 재교부가 될건 등록증 그리고 신고필증은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금액은 안 물어봐. 그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신고필증 재교부 그리고 오른쪽에 요걸 잘 보실까요? 요런 게 이제 박스에 있으면 요런 거는 안 내. 그러니까 꼭 왼쪽에 것만 보지 마시고 오른쪽에 걸 오래 잘 봐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나오면 콕 찍어야 됩니다. 자, 먼저 휴업이나 그리고 변경이나 그 다음에 폐업이나 재개는 하여튼 휴업신고는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거리정보사업자는 아예 수수료가 없습니다. 거리정보사업자. 그러니까 이제 거리정보사업자 좋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맨날 돈 들어가는데 거리정보사업자는 지정서 받을 때 수수료 자체가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묻지 마시고 그냥 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교부. 자격증 교부하고 재교부 요 놈은 맨날 나옵니다. 지금 시험 문제 나오면 교부 있니 없니? 요건 항상 냈었습니다. 요 3번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인장 등록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기다가 5번 해놓고 고용신고 하나 쓸까요? 고용신고도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놓으시면 아주 대표적으로 고용신고 그리고 뭐 부동산 거래신고 이런 거 수수료가 없어 라고 주의를 꼭 내셔야 됩니다. 그런 거 안 들어가.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6개 요놈들이 들어간다. 아마 올해 정도 되면 시험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니까 정리를 꼭 내십니다. 꼭 주기적으로 나온 것들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업번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하면 그게 또 시도 조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누구? 국장. 저 국장이 시험을 시행해 본 적이 없지만은 우리 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예외적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번 주에 봤구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니은번은 꼭 주의해 놓으시고요. 자, 앞에 2번째 줄 앞쪽에 있는 그거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요 문장을 지금 빼고 우리 모의고사는 아직 기출문제는 안 나왔는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꼭 주의하라고 합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나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산업인력관리공단 저렇게 위탁을 받았을 때 우리 시험을 공단에서 내잖아요. 시도지사 바쁘다고 국장 바쁘다고 여기입니다. 위탁받은 자가 그럼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이 업무장을 빼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지금 2번째 앞쪽에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거기 꼭 박스 한번 해볼까요? 말은 아주 잘 됩니다. 정말 위탁받은 자가 결정.
그러면 맞을 것 같죠? 위탁을 받은 자가 결정? 아니요. 그입니다.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한테 승인을 얻으라는 겁니다. 시도지사한테 28,000원 괜찮겠습니까? 라고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저것들 아주 올리고 싶어가지고 아주 근질근질 할 겁니다. 한 10년 넘어가도록 지금 28,000원 계속 금액을 아주 계속 묶어놨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요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자꾸 시도지사가 올리려고 하면 안 돼. 자꾸 올리려고 하면 안 돼. 계속 맞는 것 같습니다. 저것들 웬만한 시험은 다 수시로 계속 올립니다. 네, 아예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라. 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라. 라고 끼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택에 대한 우리 보수 갑자기 엉뚱하게 좀 나오긴 나왔는데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 영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 그래서 0.5, 0.4 이런 것들이 바로 시도 조례입니다. 그리고 주택 외에는 그냥 0.9에서 협의로 국토교통부 영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뉴번에 여기 이제 매수 신청 대리도 수수료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얼마? 2만원. 합의 5만원.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와봤는데 법인 얼마? 3만원. 맨날 우리 법령에서는 숫자 바꾸니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국가로 들어가니까 인지 그래야지 증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마 세법에서 아마 저 정도 장난 쳐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인지, 뭐죠? 법원은 국가입니다. 국가 중앙. 그러니까 여기다가 증지 그러면 그건 시공구입니다. 시공구. 그럼 아주 앙당한 소리가 됩니다. 인지가 맞아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옆에 정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25페이지에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별표 3개. 여기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가요. 자, 별표 3개 놓고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 자, 법인의 등록 기준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왼쪽에 이제 공인중개사보고는 실무교육 받았냐. 그래서 28에서 32, 정말 48에서 32, 꼭 4일을 딱 채웁니다. 오전만 하지도 않습니다. 오후까지 딱 해갖고, 정말 30일을 많이 빡빡 채우는데 교육 받았냐. 그리고 이제 2번 그대로 봤었죠. 건축물 대장, 예, 기재대. 여기는 가설이 나왔네요. 거기입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가설을 자꾸 된다 그러면 안 돼. 그입니다. 가설. 컨테이너 하우스 막 이런 거니까 조립식이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는 꼭 밑줄 넣을까요? 가설 건축물 대장 안 돼. 뭐 등록 신청할 때 서류 제출할 수 있다 안 된다. 그것 내면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아까 봤던 거 그대로입니다. 승인 받으면 기재되기 전에도 되고 그 다음에 사용대차까지도 되고 가설만큼은 안 되고 그입니다. 봐주고 싶어도 그건 절대 안 된다. 하늘 두 쪽 놔도 그입니다. 사무소가 너무 허접하잖아. 애들 말로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이제 법인, 요 법인의 등록 기준이 무조건 나올 정도로 매년 정말 어디도 가면 매년 나옵니다. 정말 매년 요 법인의 등록 기준은 잘못 갖추면 여기는 등록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 먼저 결격서에 해당하지 말 거. 근데 법인 전체 정말 여기 뭐 자체라고 했는데 임원이 됐건 사원이 됐건 모든 임원이 됐건 모든 사원이 됐건 결격사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대표자 책임자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결격사에 해당되면 등록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인 아주 까탈스러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등록 기준. 우리 축산법인 농협은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 대표자 공인중개사 자격 뭐 농협 보고 우리 일 할 건데 아니오 그입니다. 농지만 조합원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번호 볼까요? 정말 우리 뭐 어떤 형태고 그 다음 자본금 얼마인가. 자 그겁니다. 상법상 여기다 주식회사 이런다고 했습니다. 상법상 뭐라고요? 회사. 상법상은 회사가 맞습니다. 회사. 그러니까 회사니까 5개 종류. 정확하게 몰라도 주식이나 유한이나 합자나 한 명이나 유한체계. 이런 회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상법상 주식회사일 거. 그러면 다른 회사가 안 된다. 요소가 나옵니다. 회사. 주셔야 됩니다. 깜빡하면 넘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시험장에서 긴장하니까 요 주식회사 읽고 했는데 안 보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해봤었고요. 최근에는 안 내지게입니다. 그 다음에 오류도 아마 나올 거다. 협동조합은 원래 되긴 되는데 누구 하나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럼 왜 안 돼? 내용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안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나 먼저 두 번째 줄에 협동조합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가로입니다. 그리고 누구는요?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아마 어디도 가보면은 저 사회적인 협동조합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럴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럽니다. 요건 꼭 시험 문제 나온다. 정말 밑줄 한번 꼭 한번 해주시고 제외.
그러니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거니까 대기는 뭘 대기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직업을 소개하고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숟가락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돈 달라고 이제 배째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소개요입니다. 뭐 국가부터 약간 지원을 받기는 하겠지만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중개보수 반드시 받아야 중개업인데 여기는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 가로를 사회적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럴 겁니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해. 입니다. 소속에서는 임원사원 포함하더니 여기는 사회적인 협동조합 포함한다도 제외한다. 제외한다. 여기저기 헷갈려 죽겠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전들은 신나 죽겠네. 또 이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본금 얼마고요? 개인 또 보증 설정 금액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1억하고 2억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5천만 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회사는 돈 없으면 설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현금으로 확보하래요. 보증보험도 옛날엔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된대요. 통장에 5천만 원 있냐 없냐 아예 직접 제출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5천만 원 이상. 자, 주내셔야 됩니다. 그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해라. 그리고 님보 보시가요. 14조만 작년도에 풀어서 냈습니다. 중개업하고 겸업 6개. 겸업 6개도 한 문제가 나와요. 우리 프린트물에도 있어요. 게입니다. 근데 까탈스러워. 뭐 할 만한 게 없어.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거. 근데 개인한테는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오히려 회사가 되면 더 까다로워진다는 겁니다. 딱 7개밖에는 절대 못 합니다. 우리는 로또 복권을 팔아도 괜찮고 담배를 팔아도 괜찮고 그냥 1층에다가 커피숍을 둬도 괜찮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고 싶으면 법인 회사를 때려치워야 됩니다. 이 정도로 더럽게 까탈스러워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디귿번.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또 이렇게도 내봤다는 겁니다. 반드시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를 여기다 포함한 그러면 안 됩니다. 저것도 시험 문제 냈습니다. 제외한 거기다 포함 X라고 꼭 해놓으실까요? 대표자는 빼고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니까 너는 빠지고 나머지 임원들 그리고 사원들 그러면서 계산해봐라 문제도 나오잖아요. 7명인데 2명이 공인중개사면 되게 안 되게 그건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좀 이따가 볼 거예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이 얼마라고요? 3분의 1. 요 3분의 1도 자꾸 뭐 2분의 1 이렇게 또 속입니다. 얼마? 3분의 1. 369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몇 명인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 또 5분의 1, 4분의 1 이러나 아니요. 3분의 1. 요거 꼭 속여볼 만합니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거.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1번에 이제 교육은 누가 받으라. 여기다가 3분의 1이라고 속여본 적이 있대요. 꼭 근처에 있으면 속일 거예요. 저럽니다. 자, 임원이나 사원, 전원에다가 꼭 동그라미일까? 전원. 모두 다. 여기다 3분의 1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자격증 있건 없건 교육 받아. 안 그러면 등록 신청 안 받아줄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난 분사무소 책임자가 무슨 교육 받았을 거? 실무교육 받았을 거. 저 교육을 올해도 시험 문제 바꿔서 또 나올 거예요. 거래사하고 예방교육 나왔고 직무도 나왔고 이상한 거 나왔고 이제 연수 남았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또 나왔네. 건축물 대장 기재될 사무소 확보.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빼놓습니다. 승인 등을 받으면 괜찮다. 과설은 안 된다. 그냥 사용대차만 나왔는데 사용대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정말 사무소는 웬만하면 다 받아줄게. 가설 빼놓고는 다 받아줄게.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뭐 당구장 표시 뭐 따로 뭐 볼 건 아예 없을 정도고요. 저는 건축법 안 나오니까 그냥 근위생활시설. 지금은 일종 기종을 안 가린다. 라고. 원래 우리 중개사무소는 2종인데 2종으로만 그런 거 아니고요. 갑자기 이제 법을 바꿔서 그냥 근위생활시설 일종도 괜찮아. 약간 면적 제한이 좀 있지만은 하여튼 괜찮아. 라고 주의를 꼬르셔야 됩니다. 그럼 교재에 자세히 나오는데 뭐 시험 문제감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6번째도 자꾸 냈었고요. 우리가 등록 신청하려면 며칠 만에 통지가 오고 그 다음에 저 등록증 받아서 이제 벽에다 걸어놔야 되는데 등록증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된대요? 보증 설정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동그라미 읽어볼까요? 등록의 송지인데 아까 그 박스의 수를 봤습니다. 심사 들어가니까 며칠 정도 걸린다? 7일. 그러니까 여기다 열을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열을 말고요. 얼마요? 7일. 여기 7일 정도 동그라미 한번 잘 넣으시고요. 저 숫자 바꾼다. 심사 들어가니까 일주일 정도 기다려봐. 그리고 이제 신청인한테 뭘로? 서면.
저기 끝에도 이제 서면에다가 꼭 동그라미일까 서면 구두 그러면 X라고 씁니다. 구두가 되면 또 운동화 끼워달라고 한다고 있으니까 하여튼 서면으로만 확실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로 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요건 별로 의미 없겠네요. 한번 간단하게 봐주면 되고요. 심사 들어간다. 거기는 뭐 문제감이 아닌데 7일 만에 서면 여기는 자주 나왔었다. 이제 올해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으니까 올해는 한번 또 내볼 거야. 한번 뒤로 넘겨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등록증 교부. 자, 등록증 교부인데 저 등록증을 받고 싶으면 뭐를 해야 되냐고 그입니다. 이제 보준 설정해야지 그입니다. 여기 이제 보준 설정 내용들은 아직 안 나왔는데 저 등록증 받으려면 보준 설정해라. 인장 등록이 아닙니다. 고용 신고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등록증 교부 그 다음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도 이제 등록대장에 등록증 교부하게 되면 등록대장 기록하고 우리한테 줍니다. 그리고 저 등록증 받기 전에 정말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돼. 보준 설정도 안 해놓고 문제가 되면은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기업번. 먼저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이게 조건입니다. 인장 등록 아니라고 씁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교부를 해라. 요 보증 설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요한 문장은 보증 설정이니까 보증 설정 꼭 박스를 해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도 등록관청 시장님은 등록증 주기 전에 보증 설정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금액도 이제 다음번에는 나오니까요. 그거 확인되면 그때 줘라 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꼭 줘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님번호나 재기호번호 간단히 볼까요? 먼저 분실, 그리고 없어졌다, 그리고 훼손, 좀 망가졌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재사항 변경은 이제 하여야 하는데 상호 등이 바뀌었습니다. 상호. 그리고 아까 이제 등록 환자라고 했었던 사람이요 중개인 부칙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시험 문제도 부칙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부칙에 규정된 바로 개업 공인주사가 종류를 바꿀 때 아까 한번 봤었죠. 그래서 이제 억울했는지 시험에 합격했다. 그때만큼은 재교부 가능해. 저 분실회수는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기재사항 변경하고 부칙은 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아주 어려운 시험에서는 가끔씩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수시로 내라 한번 봤었잖아요. 하여튼 등록증 처음이 됐건 재교부가 됐건 금액은 안 물어볼 건데 수시로 내라. 그리고 이제 왜 여기서 아까 이제 등록 신청하면 열흘 만에 여기가 열흘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자꾸 속입니다. 이거는 협회에다가 우리 시장님이 군수구청장님이 협회에다가 다음 달 열흘까지 통보할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다음 거기도 이제 박스 요건 이제 자주 안 나오는데 등록상 등록증 교부하게 되면 협회에다가 알리고 누가 중개업을 시작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중개업 안 한다 중개업 하거나 안 하거나입니다. 휴업 그리고 폐업.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했을 때 그 다음 이제 1번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인데 여기다 자격 취소 그리고 자격정지, 지정취소 그런 거 아니고요. 시장 군수구청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 그입니다. 본인이 하는 거 그런 것들은 협회에다가 알려. 그리고 민번에 사무소 옮겨갔대요. 세종시에다가 대전으로 갔대요. 그러면 시장님이 저기 협회에다가 그저 대전으로 갔다라고 알려줍니다. 세종시 없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비육번 보실까요? 고용인, 우리 고용인도 사고 치면은 협회가 물어주니까 공제금 내주니까 고용, 그리고 고용관계 끝났다. 아예 그냥 영업을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옆집으로 갔거나 이런 것들을 다 통보를 해준다는 겁니다. 몇 개? 6개. 다음 달 언제까지? 열흘 꼭 묶어서 그입니다. 그럼 올해 이제 5월 같으면 5월 거 모두 묶어다가 저기 6월 10일 정도 될 때 바로 알려줍니다. 있을 때마다 통보하는 게 아니라 출삭방정 떠는 게 아니라 묶어다가 주셔야 됩니다. 아주 점잖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중등록. 이중등록도 한 문제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최근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았습니다. 등록을 2개 하는 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세종시에다가 등록. 또 옆에 대전에 가갖고 또 주책 맞게 또 등록. 그러면 등록 2개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보너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교도소까지 보내줍니다. 이 정도니까 좀 아주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중 등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등록을 2개 하는 거. 한 지역에서 2개를 하건 지역을 달리해서 2개를 하건 무조건 등록을 2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어. 뭐 이득 될 것도 없습니다. 법에서 이제 잘 모르고 하겠죠. 그래서 제재 정말 받아요. 이중 소속이나 그다음 이중 등록이나 요거 정말 똑같이 1학년 일반 등록 취소도 절대죠. 그러니까 우리 정량률에서 소등이 나란히 나오자. 정량, 결사, 소등, 소우등 거기 1학년 일반하고 똑같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는 그 비교는 잘 안 내니까요. 한번 매수 신청들은 간단하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실까요? 매수 신청 대리는 어디다가, 요거 이제 저 뒤에도 한번 나올 건데, 어디? 지방법원회장. 그 지방법원회장은 많이 나왔습니다. 왜요? 시공고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어디 등록관청에다가 등록한다 매수 신청들이 아니요. 지방법원회장 입니다. 법원에 가서 경매할 거니까 법원에다가 등록합니다. 법원 행정처장 그러면 또 안 되고. 그리고 7일 만에 아까 소식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4일. 요 14일 같은 걸 잡고 냈습니다. 아마 거래정 뭐 사업자에서도 14일 이런 도 있습니다. 중개업 등록 통지도 14일 걸을 겁니다. 얼마라고요? 14일 여기는. 근데 여기다가 7일 걸으면 안 되겠죠. 매수 신청되는 7일 안 걸립니다. 더블 14일 걸립니다. 거기 14일 중요하니까 14일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매수 신청들이 결격 사유는 아예 시험 문제감으로는 안 칠 정도니까 27페이지에 딱 중간 정도까지 5번까지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가로 네 번째도 뭐 크게 문제감은 아니니까요.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등록받은 게 언제 없어지냐고. 등록의 효력입니다. 당연히 사망. 근데 왼쪽에 사망해사는 요거 자동소멸. 우리 교재가 한번 써봤는데 자동소멸하는 게 사망해사. 여기는 등록 취소해서가 아니라 아까 대인 그랬으니까 아까 앞에서 했죠. 사람한테 준 등록이 사라졌으면 사망으로 사라졌잖아요. 그럼 여기는 자동소멸. 등록 취소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동소멸. 정량주로는 결사소송이 나와도 그냥 절차적으로만 취소합니다. 근데 아래에 등록 취소하면 그리고 폐업신고는 수리가 되면 요건 정말 후발적이라고 할 건데 요거는 나중에 없어질 건데 사망해사만큼은 자동소멸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무등록도 가끔씩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등록을 받지 않고 중개업을 했을 때 그리고 등록 취소를 받았는데도 중개업을 계속했을 때 이거 3학년 3반감이라는 겁니다. 큰일 나고요. 그리고 폐업 신고가 되면 등록이 없잖아요. 근데 등록 신청을 또 안 하고 계속 중개업. 무등록으로 3학년 3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말이 안 되겠죠. 뭐 사망하신 분이 뭐 어떻게 그냥 주무시고 계실 건데 뭐 중개업을 할까요? 요 일본 여기다 써놓으면 좀 이상한데 다른 교재도 그러던데 개업 공인사의 사망. 요 사망을 좀 빼고 법인은 될 것 같은데 사망된 후에도 중개업을 한대요. 뭐 어디 저승에서 할 겁니까? 이거 뭐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 사망을 정말 빼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개업이 사망했는데 뭔 중개업을 한대요? 그입니다. 뭐 관을 열고 나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사망 말고 법인이 해산됐는데도 중개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인 쫄딱 망해갖고 공중분해 됐는데 남아있는 임원이나 사원들이 중개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무등록 3학년 3반으로 교도소를 크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에 아까 봤던 거 그대로죠. 계약은 거래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저런 문제는 자꾸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유효. 저 영향이 없다는 소리가 유효. 그리고 계약 성립 위에다가 거래 안전도 써놓으면 저거 맨날 민법에서는 거래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죠? 무효로 할 수는 없고 유효로 가야 된다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더 혼란을 초래하니까 어쩔 수 없다. 비교해보고 그냥 가자.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개보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달라가 마저 손바닥을 뒤지게 때려놔도 괜찮습니다. 무등록으로 3학년 3반 가니까 폭행죄에 신고도 못합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 등록 취소하고 해당돼도 이렇게 등록 취소가 아까 없으면 무등록은 아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다 충족해서 정말 등록 취소 될 건 뻔한데 등록 취소가 안 되면 그동안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막 계약서 써대도 괜찮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든 이제 취소당하면 3년을 영업 못하니까 그동안 좀 발악을 해야 됩니다. 뭐 그건 괜찮아. 라고 하셔야 됩니다. 뭐 등록 취소 받을 거라고 가만히 그냥 여기서는 괜히 그냥 충격받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중개보수 막 땡겨 받아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딱 여기까지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쉬는 시간에 요거 이제 한번 꼭 풀어보시게 요 등록 신청. 좀 더 한번 해볼 건데 요거 좀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잘해보실까요? 지금 계속 나올 건데 오늘도 이제 저 분사무소까지 쭉 한번 가긴 갈 건데 지금 이제 최소한 이렇게 네 문제 나올 거는 오늘 하게 될 거니까 요거 꼼꼼하게 해놓고요. 개인 또 그냥 같이 또 친한 척 하면서 같이 하지 같이 하지 말고 먼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풀어보고 한번 틀려도 보고 또 이제 내가 미쳤지 한번 해보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풀어보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 진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